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실채권 NPL 중에서요, 그 론세일 방식이 있고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채무 인수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국내 이제 증시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거의 코스피는 거의 3% 가까이 빠졌죠. 3%. 한 67점 몇 포인트가 빠졌고, 그 다음에 코스닥, 닥은 지금 거의 6% 가까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2%인가? 예. 안 그래도 지금 그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지금 위험 할증률이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산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요즘에 지금 상황들을 보면 행정부가 독재를 한다기보다 그 의회 독재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가 너무 막강한 권력을 일탈, 남용. 아마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수인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국민들도 굉장한 이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집중해야 할 그 민의의 대표들이 지금 혼란을 부추기고 더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거는 불만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자잘못을 떠나서 국가를 안정시키는데 그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이 생각,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증시도 지금 푹푹 빠지거든요. 지금 코인도 지금 푹 빠지고요.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 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요 지금 부추기잖아요. 이걸 지금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옳다커니 잘 걸렸네 이러면서 그냥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봐요? 다 우리 아파트 소유자들, 부동산 수요자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피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을 했던 간에 이제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게 둘 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발광을 떨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코인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조금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또 위기가 뭐예요? 위험과 기회. 위기라는 거는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은 또 옵처니티도 있다 이거야. 기회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위기라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도 잘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굉장히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이나 임대 수익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드 레이트는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인컴 레이트는 소득률.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참 이런 또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기회적이다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하여튼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하면 또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채무 인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건 이제 인천 부평구. 부평구라고 하면은 뭐 일단 산업시설, 대우 자동차 판매 뭐 이런 산업시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시설을 배우지를 힌터랜드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그 배우지들이, 형성되고 그 산업 경제 기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또 그 배우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업시설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도시가 정비되지 않고 좀 오래전에 만들어진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좀 낙후되어 있거나 좀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들은 뭐 논외로 하고, 일단 경제 기반이 있다는 거는 그 시장에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NPL이라고 하면 배당 투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NPL, 근저당권을 사고 누군가 입찰이 들어오면 입찰된 낙찰 대금에서 내가 빼가는 구조.
그 지연이자 이런 것들, 원금 이런 것들을 할인해서 10% 20% 할인한 금액을 누군가 입찰에 들어오면 그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 그 낙찰 대금에서 내가 그 할인받은 폭만큼 일들을 챙겨서 배당받아서 빠져나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건물에 1순위, 2순위,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1순위 보통 근저당권을 채무 인수를 하는데 이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가 진행돼도 이 말소 기준 권리 이게 소멸되지 않고요. 이거는 소멸되지 않고 말소 기준 권리 다음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이 돼요. 다 촉탁으로 다 소멸이 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인 이 근저당권은 그대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다시 근저당권이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 순위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근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채무자 그다음 후순위 그 채권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송달이나 이제 공시를 하고 그걸 이제 채무 인수 그리고 이 채무 인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전에 채무 인수 신고를 해서 채무 인수 신고가 인용되어져야지만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다. 만약 거기서 이제 채무 인수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법에 나와 있는 법정 절차인데 그거를 인용을 안 해준다? 이게 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마시라고. 왜 이런 식으로 일절합니까? 법원에서 법대로 해야지. 막 항의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서류를 보냈더니 다시 또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벌써 엑셀에다가 그 엑셀 같은 그런 폼에 다 채권 계산을 해놨는데 채무 인수를 하면 이게 또 빠지면은 또 이제 머리 아프거든요. 채권 계산 뭐 원리금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또 이것만 쏙 빼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왜 인용을 안 해줬을까? 그게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 줬어요.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이 채무 인수를 간략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예요. 경매가 이제 끝나도 경매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기존의 그 채무 인수한 근저당권이 새로운 그 등기 설정한 그 권리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게. 이 채무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배당받아 가야 될 돈을 그냥 채무 인수 방식으로 넘겼으니까 이 대금만큼은 대금을 낙찰 대금에서 빼고 나머지를 넣으면 종결이 된다. 즉 채권 양수인이요 결국은 채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왜냐하면 내가 잔금을 다 납부하는 대신에 대출 받아서 어차피 네가 가져갈 거 나한테 다시 대출해 주는 식으로다가 채무 승계 인수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소유권 이전 듣게 하고 네가 선순위를 보장해 줄게. 순위를 보장해 줄게. 그리고 이자를 내가 다시 변경 약정을 해가지고 이자를 좀 납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채무인수 약정서 체결 후에 계약금만 지불하고 채권 양수인이 경매 낙찰자가 되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잔금은 경락 잔금 대출 등을 통해서 낙찰 받은 다음에 잔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잔금 대금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채무 인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 인수액만큼 상계되니까요. 낙찰 대금 조달하는 거와 이제 재원 조달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지만 당연히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건 상식이겠죠. 계약자가 낙찰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시 경매가 신청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죠? 다시 케이스 스타디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인수할 때는 이제 물건 분석을 해야죠. 이거에 대해 현물에 대한 분석을 해. 현물에 대한 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를 분석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게 왜 경매에 나오게 됐는지, 그다음에 권리의 하자는 없는지, 물리적인, 경제적인, 그다음에 뭐 법률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 불가능한 건지, 항상 이렇게 나눠서 밸류에이션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중에 또 뒷방 맞고 뒤집어 씌움을 당한다고, 조리돌림 당한다고, 잘못 걸리면은.